안녕하세요. 심이다습니다. 이번에는요, 선거철에 간혹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잔잔한 이제 사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포가 되는데, 거의 사기치듯이 진짜 치졸한 방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어제 발견한 거는 꽤나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몇 개, 한 3개쯤 있었는데, 흥미로운 사례가 3개쯤 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공희 대표가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만났는데, 전공희 대표가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뭐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의사들, 교수 대표도 만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전공희 대표를 만나려고 해서 이제 만났는데, 얘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만난 게 아니고 그냥 각자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2,000명은 일단 양보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전공의들이나 수련의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들, 그리고 기업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좀 더 적절한 예를 들어 1,500명이나 1,800명 정도 수준에서 니들이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 검토는 해주겠다, 검토는 해보겠다, 이 정도 선이었습니다. 이 정도 선이었는데, 근데 이제 전공의들은 또 와서 이제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 이런 의미였고, 대충은 그런 식의 이제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게 오갔죠. 이런 것들은 사실 만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 양반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냐 하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냐 하면 600명 있지 않습니까? 천공. 천공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또 자기 영상물을 녹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600명을 하는 게 좋다, 7대3으로 해서 600명이 어쩌고 이딴 소리를 했었거든요. 600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이제 좀 프레임을 씌워 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투표 직전이니까 이제 대통령실을 아주 무력하게 만들려면 사실 이거 천공이 시킨 거다, 지금.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2천공 이래가지고 이제 2,000명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4050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데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천공 스승 저 인간이 정원 숫자를 갖다 2,000명으로 고정을 했는데, 저 인간이 최근에 600명이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실도 이제 600명까지 양보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느냐는 식의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메디터치인가 메디머신인가 하는 의협 쪽, 의협 계통의 이제 친의사 협회 계통의 언론사가 있어요. 조그만 인터넷 언론사인데, 걔들이 먼저 이제 정부 관계자가 600명 정도로 협의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바로 정부는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무근이라고. 근데 그걸 하나 슬쩍 던져놓고, 얘들이 다른 언론사에서 그걸 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인머식인가 하는 의협 회장 다시 당선된 사람, 자기 의협 회장 당선, 그 양반도 자기 페이스북에 600 이래놓고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실이 천공의 말을 듣고 600명이나 2,000명이나 숫자에 꽂혀 있다가 결국 다시 또 천공이 지시해가지고 600명으로 줄일 것이라는 듯한 유언비어를, 소위 가짜뉴스죠 이거. 가짜뉴스 프레임을 확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실을 궁지로 모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백지화 하겠다. 왜냐면 투표 전에 또 천공이 시켰니? 야 이렇게 막 불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이 만남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들하고 대통령과의 만남은 만남이고 요 만남 이벤트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600명으로 하자고 했다더라. 결국 천공 말 듣고 저러는 거라더라.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민주당하고 일정 부분 무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곤란에 치면 민주당이 이제 총선에서 많은 표를 얻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의사협회 손잡고 의대 증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겠죠. 이런 음모가 실시간으로 포착됐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좀 어이없는 일이죠 사실. 근데 선거철에는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선거철에는요 그 상황실에서 계속 대응을 해야 돼. 어티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언론의 보도가 나면 이미 늦어요. 그 찌라시나 저쪽 내부자 제보로 며칠 전부터 야 이런 걸 준비 중이다. 터뜨릴 거다. 그러면 미리 이제 다른 걸 터뜨려 가지고 그걸 덮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야말로 물밑 전쟁입니다. 또 한 가지 있었죠. 황운하 이 양반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이제 아들 학폭 의혹이 있다는 둥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은 선거불만에 걸리니까 허위사실 유포가 되니까 기자회견 한다는 공지만 띄웠다가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 하겠다고 공지만 띄웠다가 취소 이래버리면 공지 띄운 것만 가지고 이용을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걸렸죠. 그것도 그러니까 진짜 지저분한 짓이거든요. 이거 진짜 해설 안 된 짓입니다. 황운하 씨가 울산시장 선거에도 이런 식으로 개입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경제 그 장용진이라는 그 조국 실드 치고 했던 인간이 있는 언론사가 있어요. 아주경제라고. 아주경제에서 그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하나를 갖다가 마치 대통령 워딩인 것처럼 자기들이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 그 외국인 유학생이나 또는 이제 다문화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시집 온 그런 여성들 이주 여성들 이분들이 이제 그 가사 도우미나 또는 이제 육아 도우미 이런 이제 이런 그 최저임금 적용 예외되는 업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자 뭐 이런 취지로 하여튼 말씀하셨던 건데 이제 아주경제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마치 그분들을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부려먹는 걸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는 것처럼 이제 워딩을 잡았죠. 그 제목을 갖다가 대통령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갖다가 최대한 부여해야 되고 지금 가계 수익이 워낙 적자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외국 근데 또 막상 그런 이제 가사도우미나 그 뭐냐 그 육아도우미 그러니까 유모 뭐 그다음에 그 뭐냐 그 육아도우미 같은 경우는 원래 노동법상 최저임금 적용 직종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적용이 예외되는 직종이에요. 가정에서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뭐 운전기사도 포함되어 있고 정원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요. 원래 법상 그렇습니다. 내국인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조차도 그런 일을 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 거기서 주는 비용 자체가 최저임금보다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사도우미나 이제 육아도우미 갖다가 외국인이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국 국적 외국 여권 소지자 외국 국적자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워낙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에서 수행하는 직업교육이 따로 있어요. 그걸 이수해야 되거든요. 한 6개월인가 걸립니다 그게. 근데 그 절차를 좀 간소화 시켜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인력난이 워낙 심하면 그분들이 좀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국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국적자들이 여러 업종에 조금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얘기였어요.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부려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몇몇 분들이 또 빡쳐가지고 들고 일났죠. 뭐 노예제가 생각난다는 둥 어쩐다는 둥. 근데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럼 누구도 그럼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하다보니 이재명이 대통령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업무를 갖다가 지시하고 정책을 수행하고 노동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데 노예제를 두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외국 사람 데리고 와서 국내인보다 못한 대우해주고 부려먹자고 하겠냐고요. 그럼 상식적으로 니들이 생각이 잘못된 거지 그거는. 아니 어느 대통령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존나 세상에 대해서 무식하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 나라 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나라 정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공무원은요 무조건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은 다 인권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요. 외국 사람들하고 학대가 좋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도대체 어떤 대가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도대체? 아주 그냥 법이라면 그냥 개떡같이 하는 게 민주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입니까? 그러니까 평소 본인들이 집권을 하면 그러겠다는 게 마음속에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저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비판하시는, 밑도 끝도 없이 윤석열 비판하시는 분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아요? 만나나 봤어요? 대화나 해보셨냐고. 솔직히 짜증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니 뭐 노동법에 규제가 되는 업종인지 아닌지도 몰라.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이 되는 업종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열부터 내고 앉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의당이 안 되고 녹색당이 안 되고 지금까지 진보 정치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따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갖고 와서 하고 앉았어요. 법은 다른데, 법이나 이치나 세상 원리는 그렇게 안 굴러가는데 무슨 신재생을 뭐 70% 80% 할 수 있다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30% 이상이 안 된다고요.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요. 안 돼요. 100% 깔아놔도 30% 이상 효율이 안 나온다고.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걸 갖고 와서 계속 우기면 되냐고요 그게. 내가 14번 뭐 하겠습니까 진짜. 하여튼 선거철이라서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사안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나요 진짜.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